상견례 날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김미정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여보,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그 사람이 지금 그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한 여인의 놀라운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아들 태연의 상견례가 있는 날,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미정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여러 번 고쳐 입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 준석을 떠나보낸 지 10년. 그동안 이런 가족 행사는 한 번도 없었죠.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은 여전했어요. 엄마, 준비됐어? 곧 오신대. 응, 괜찮아. 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립니다.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미정의 심장이 멎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미정의 입에서 남편 이름이 새어나옵니다. 할인의 아버지는 죽은 남편 준석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똑같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죠. 그는 준석 그 자체였습니다. 미정은 테이블을 붙잡습니다. 앉아 있는데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할인의 아버지가 자리에 앉으며 인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그 목소리마저 준석과 똑같았어요. 약간 허스키하면서도 부드러운 그 톤, 아들 태연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합니다. 엄마, 괜찮아? 얼굴이 새하얘. 미정은 겨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준호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이게 현실일까요? 아니면 10년 동안 그리워하던 남편이 환영으로 나타난 걸까요? 순간 어지러워서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웨이터가 들어와 음식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미정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죽은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걸까요? 상견례는 시작되었지만 미정에게는 악몽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정식 상차림 앞에 앉아 그 남자를 관찰할수록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할인 아버지, 김준호가 젓가락을 집어듭니다. 왼손으로 작은 접시를 받치고 젓가락을 3번 가지런히 두드리는 습관. 미정의 눈이 커집니다. 그건 준석만의 독특한 버릇이었어요. 결혼 15년 동안 매일 식탁에서 보던 바로 그 모습. 우연일까요? 준호가 전체 요리를 한 점 먹고 만족스럽게 미소 짓습니다. 음식이 정말 훌륭하네요. 그 말투, 부드럽게 끝을 올리는 억양까지 준석과 똑같았어요. 미정은 물잔을 들어 올립니다. 손이 너무 떨려 물이 찰랑거렸어요. 아들 태연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합니다. 아버님은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랑 정말 닮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도 비슷하고.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할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태연을 쳐다보고 준호는 잠시 멈칫합니다. 미정의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준호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사람 얼굴이란 게 어디 하나쯤은 닮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평범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미정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갈비를 짚습니다. 그때 새끼손가락이 살짝 올라가는 모습. 미정은 숨이 막혔어요. 준석도 음식을 집을 때 꼭 그렇게 새끼손가락을 올렸거든요. 준호가 웃습니다.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그 미소. 준석의 미소였어요. 식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태연과 할인은 결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미정은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준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후식이 나옵니다.
준호가 전통차를 마시며 창밖 정원을 바라봅니다. 그 옆모습마저 준석과 똑같았어요. 미정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네, 어머님.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미정은 억지로 미소 짓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화장실로 가는 복도에서 벽에 손을 짚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것 같았어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봅니다. 창백한 얼굴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정신 차려, 박미정. 이건 말이 안 돼.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입니다. 저 남자는 우연히 닮은 사람이 아니라고. 저 남자와 준석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미정은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룸으로 돌아왔을 때 준호는 여전히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대자비처럼 겹쳐 보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입구에서 인사를 나눕니다. 준호가 명함을 꺼내 미정에게 건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습니다. 모두가 헤어지고 미정은 혼자 주차장으로 걸어갑니다. 차 안에 앉아 명함을 들여다봅니다. 무역회사 이사 김준호 1963년 3월 2일생. 생년월일이 눈에 들어옵니다. 미정의 손이 격하게 떨립니다. 1963년 3월 2일. 준석과 똑같은 생일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명함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10년 동안 열지 못했던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 준석의 서재. 그가 세상을 떠난 뒤로 단 한 번도 정리하지 못한 공간이에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습니다. 삐걱. 녹슨 경첩에서 소리가 납니다. 문이 열리고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과거의 공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준석이 마지막으로 읽던 책이 펼쳐진 채 놓여 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대답 없는 방 안에서 미정의 목소리만 울립니다. 그녀는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갑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낡은 만년필, 두 번째 서랍에는 가족여행 사진들, 그리고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미정의 움직임이 멈춥니다. 검은 가죽으로 된 낡은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기장? 준석은 일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미정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꺼냅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1975년 8월 15일. 오늘 동생을 잃어버렸다. 동물원에서. 미정의 눈이 커집니다. 동생?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쌍둥이 동생 준호. 준호. 미정의 손이 격하게 떨립니다.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준호. 오늘 본 그 사람 이름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뜁니다. 미정은 급하게 페이지를 넘깁니다. 한 문장에 손이 멈춥니다. 왼쪽 눈 밑에 점이 있다. 미정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습니다. 왼쪽 눈 밑에 점. 오늘 본 준호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그런 게 있었나요?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미정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동생이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남편은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상견례에 나타난 그 남자의 이름도 준호. 생일도 똑같은 1963년 3월 2일 우연일까? 아니면 미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일기를 계속 읽으면서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미정은 밤새 일기를 넘깁니다.
페이지마다 4개의 단어가 반복됩니다. 쌍둥이, 준호, 동물원, 왼쪽 눈 밑점. 미정은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춥니다. 1963년 3월 2일생 준호. 왼쪽 눈 밑점. 태어날 때부터 그녀는 그 문장을 손으로 짚습니다. 오늘 받은 명함을 꺼내봅니다. 김준호 1963년 3월 2일생. 생일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미정은 다시 일기로 돌아갑니다. 1975년 8월 15일. 서울대공원. 준호를 잃어버렸다. 내 잘못이다. 준호야, 미안하다. 짧은 문장들이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미정은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10년 1월. 죽기 전에 준호를 찾고 싶다. 그게 준석의 마지막 기록이었어요. 미정은 일기장을 덮습니다. 여보, 당신은 끝내 동생을 못 찾았죠. 그리고 지금 그 동생이 아들의 장인어른으로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확인해야 해. 미정은 일기장 사이를 다시 뒤적입니다. 그때 무언가가 떨어집니다. 일기장 사이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흑백 사진. 미정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듭니다. 사진 속에는 2명의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어요. 똑같은 얼굴, 똑같은 키, 똑같은 옷을 입고 손을 잡은 쌍둥이. 이게 준석이와 준호. 사진 속 아이들은 6살쯤 되어 보입니다. 두 아이 모두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어요.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미정은 사진을 뒤집어 봅니다. 준석, 준호 1969년 여름 경복궁. 그리고 한 아이의 얼굴에 작은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 눈 밑을 가리키며 준호 -점이라고 쓰여 있어요. 미정은 확대경을 가져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정말로 오른쪽에 선 아이의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이 보입니다. 점이라기보다는 작은 상처 자국처럼도 보여요. 바로 이거야.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만약 지금의 준호에게 같은 자리에 점이나 흉터가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준석의 동생일 거예요. 하지만 상견례 때 그런 걸 봤나요? 미정은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만나야 해. 그때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할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님, 어제 실례가 많았어요. 다음에 또 뵙고 싶어요.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냅니다. 할인아, 다음 주에 또 만나자. 아버님도 함께. 메시지를 보낸 뒤 미정은 다시 사진을 꺼내봅니다. 어린 쌍둥이의 웃는 얼굴.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찍었을 사진. 준석아, 이 아이가 정말 준호라면 미정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사진 속 점이 정말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세월이 지나 사라졌을까요?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엔 미정은 아직 그 대답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준호 씨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미정은 집안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서 있곤 했어요. 설거지하다 물을 넘치게 하고 밥을 하다 태우기도 했죠. 태연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미정은 억지로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준호 생각뿐이었어요.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움직임. 어느 날 저녁 태연이 샤워하는 사이 미정은 충동적으로 아들의 휴대전화를 봅니다. 손이 떨렸어요. 연락처에서 준호 아저씨를 찾아냅니다. 재빨리 자신의 휴대전화로 번호를 저장합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겁니다. 따르릉, 따르릉.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미정의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그 목소리, 준석의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준호가 다시 묻습니다. 미정은 입을 열려다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숨이 가빠지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여보, 당신이야?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낍니다. 한편 전화를 끊긴 준호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봅니다. 저 번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는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합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준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휴대전화를 내려놓습니다. 미정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립니다. 준호에게서 걸려온 전화예요. 미정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전화벨이 멈추고 문자가 옵니다. 혹시 잘못 거신 건가요? 미정은 문자를 읽고 또 눈물을 흘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이미 준호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어요. 왼쪽 눈밑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닦고 일어섭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준호 씨, 저 태연 어머니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따로 한번 뵙고 싶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 미정은 휴대전화를 꼭 쥡니다. 5분쯤 지났을 때 답장이 옵니다. 네, 어머님. 내일 오후 괜찮으세요? 미정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드디어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할인을 만난 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미정은 먼저 할인에게 연락했어요. 예비 며느리와 단둘이 차를 마시고 싶다고 말했죠. 어머님, 이렇게 따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할인은 밝게 웃으며 자리에 앉습니다. 미정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커피를 권합니다. 한참 결혼 준비 이야기를 나누다가 미정은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립니다. 그런데 할인아,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 할인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우리 아버지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할인은 아버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혼자 키워준 아버지 이야기. 미정은 조용히 듣다가 묻습니다. 아버님, 가족분들은 안 계세요? 아니요, 아버지는 고하셨대요. 보육원에서 자라셨어요.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보육원에서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도 별로 없으시대요. 할인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다만 아버지가 가끔 형님 이야기를 하세요. 쌍둥이 형이 있었던 것 같다고. 쌍둥이 형. 미정의 손이 떨립니다. 근데 그 얘기만 나오면 아버지가 말을 끊으세요. 너무 아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물어보지 못했어요. 할인의 눈에 슬픔이 어립니다. 평생 형을 찾고 싶어 하셨대요. 그게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미정은 눈물을 참아야 했어요. 준석도 평생 동생을 그리워했습니다. 준호도 평생 형을 찾고 싶어 했어요. 할인아, 혹시 아버님 어렸을 때 사진 있어? 있죠. 잠깐만요. 할인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첩을 뒤적입니다. 이거요. 보육원에서 찍으신 유일한 사진이래요. 화면에 어린 준호의 모습이 보입니다. 흑백 사진 속 6살쯤 된 남자아이. 혼자 서 있는 그 아이의 얼굴. 미정은 숨을 죽이고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준석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어요. 그녀는 사진을 확대해 봅니다. 왼쪽 눈밑을 보려고 애쓰지만 사진이 흐릿했어요. 조명이 어두워서인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해. 미정은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내일 준호를 만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준호 씨와의 약속 장소는 조용한 공원 벤치였습니다. 미정은 30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립니다.
손에는 남편의 일기장과 사진을 꼭 쥐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미정은 몸을 돌립니다. 준호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는 그의 얼굴은 정말 준석과 똑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준호 씨, 혹시 쌍둥이 형제가 계셨나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미정은 일기장을 꺼냅니다. 제 남편 이름은 박준석이었어요. 그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준호였죠.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미정은 일기장을 펼쳐 보여줍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받아듭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한참이 지나고 준호가 말합니다. 저는 평생 형한테 미움받았을 거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정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준석이는 평생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형은 언제? 10년 전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미정은 사진을 꺼냅니다. 준호 씨,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준호는 왼쪽 눈 밑에 점이 있다고. 준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미정은 준호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왼쪽 눈 밑을 집중해서 봅니다. 햇빛이 비치는 각도에서 보니 피부가 매끈했어요. 점도 흉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단정 짓지 않습니다. 혹시 메이크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각도 때문에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저한테 점이 있었나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사진이 오래되어서 상처였을 수도 있고요. 미정은 여지를 남깁니다. 어머님, 저 정말 형의 동생일까요? 준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미정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조금 더 알아봐요. 보육원 기록이라도 찾아보면. 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머님. 꼭 알고 싶어요.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준호 씨 생각만 했습니다. 미정은 거울 앞에 앉아 사진을 다시 꺼내봅니다. 왼쪽 눈 밑의 점을 확대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여기 분명히 있는데 오늘 본 준호의 얼굴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미정은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어린 시절의 점이 성인이 되어서 사라지는지 찾아봅니다. 대부분은 남는다고 나와 있지만 일부는 희미해진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럼 희미해진 걸 수도. 미정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이름도 같고 쌍둥이였다는 기억도 있고 생일도 똑같아요. 얼굴까지 똑같고요.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예요.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미정은 답장을 보냅니다. 저도 준호 씨를 만나서 남편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됐어요. 잠시 후 다시 메시지가 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미정은 망설이다가 답장합니다. 네. 메시지를 보낸 뒤 미정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낍니다. 이게 무슨 감정이지? 단지 남편의 동생일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미정은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외로움, 죽은 남편과 똑같은 얼굴, 그리고 그 사람의 따뜻한 목소리. 미정은 남편 사진을 바라봅니다. 여보, 이게 맞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준호 씨에게 남편의 어린 시절을 물었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은 두 사람. 미정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준호 씨는 어렸을 때 뭘 좋아하셨어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보육원에서 혼자 그리고 또 그렸죠. 운동은요? 운동은 별로. 특히 축구는 싫어했어요. 미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일기에는 준호가 형과 함께 축구를 하며 놀았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음식은 뭘 좋아하세요? 된장찌개요. 지금도 제일 좋아해요. 준석이도 된장찌개를 좋아했어요. 미정은 잠깐 안도하지만 준호가 덧붙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운 걸 전혀 못 먹어요. 준석이는 매운 걸 좋아했는데 대화가 이어질수록 일치하는 부분과 어긋나는 부분이 섞여 있었어요. 미정의 혼란은 더 깊어집니다. 준호도 불안한 표정입니다. 저 형의 동생이 아닌 걸까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기억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미정은 준호를 위로하지만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준호 씨, 보육원 기록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이에요. 이번 주 안에 알아보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가는 길에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님, 저는 형의 동생이 아니어도 어머님을 만나고 싶어요.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어머님과 이야기하는 게 편안해서요. 준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립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헤어집니다. 미정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합니다. 준호 씨가 준석이 동생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대체 누구지? 더 큰 미스터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은 없는데 얼굴은 똑같고 취향은 다른데 기억은 일치하고 진짜 쌍둥이는 어디 있는 걸까? 미정의 머릿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혹시 진짜 준호는 따로 있고 이 사람은 다른 누군가일까요? 아니면 기억이 뒤섞인 걸까요? 답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미정은 이제 준호를 단순히 남편의 동생으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 그는 미정에게 다른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준호는 미정과 함께 서울 외곽의 오래된 보육원을 찾아갑니다. 사랑의 집이라는 낡은 간판이 붙은 2층 건물이에요. 담당자는 60대 후반의 여성 사무장입니다. 그녀는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 펼칩니다. 1975년 8월에 입소한 남자아이. 있네요. 미정과 준호는 숨을 죽입니다. 이름은 김준호, 생년월일 1973년 3월 2일.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사무장이 기록을 더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여기 특이사항란에 형제관계 불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불명이요? 네, 보통은 가족관계를 기록하는데 이 아이는 기억을 못했대요. 이름도 본인이 말한 것만 적었다고 하고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혹시 쌍둥이 형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나요? 그런 건 없네요. 다만 사무장이 다른 페이지를 넘깁니다. 입소 당시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데 왼쪽 눈 밑에 오래된 흉터 제거 수술 흔적이 있다고 적혀 있어요. 수술 흔적이요? 준호가 놀라서 묻습니다. 네, 아주 어렸을 때 레이저나 수술로 제거한 것 같다고 당시 의사가 기록했네요. 미정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제거된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원래는 점이나 흉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다만 흔적이 있었다는 정도만 적혀 있네요. 사무장은 서류를 덮습니다. 두 사람은 보육원을 나와 차 안에 앉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형의 동생일까요?
준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수술 흔적이 있다는 건 가능성을 높여주긴 하지만 미정도 신중합니다. 확정할 수는 없어요. 더 확인해 봐야 해요. 진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흔적을 지웠다는 것. 왜일까요? 태연이 진실을 알게 된 건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연이 집에 들어섭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왔어. 밥 먹었어?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태연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봅니다. 화면에 문자 알림이 떠 있었어요. 준호 어머님, 오늘 만나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형 이야기 들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태연의 손이 멈춥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집어듭니다. 대화 내역을 위로 올려봅니다. 일주일 동안 주고받은 수십 통의 메시지들, 만남 약속, 안부 인사, 그리움의 표현들. 엄마가 준호 아저씨를 계속 만나고 있었어? 태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는 메시지를 더 읽어 내려갑니다. 미정 오늘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준호 저도요. 어머님과 이야기하면 형을 만난 것 같아요. 태연의 손이 떨립니다. 부엌에서 미정이 나옵니다. 태연아, 저녁 차려. 미정은 아들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걸 봅니다. 순간 얼어붙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태연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그게, 태연아, 준호 아저씨랑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아빠 친구들한테도 말 안 하고? 미정은 입술을 깨뭅니다. 준호 씨가 혹시 아빠의 쌍둥이 동생일 수도 있어서. 쌍둥이 동생? 그게 무슨 소리예요? 태연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한테 동생이 있었다고요?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나도 최근에 알았어. 아빠 일기장에서. 일기장? 아빠 서재를 열었어요? 10년 동안 못 열던 방을? 태연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 있습니다. 태연아, 진정하고 들어봐. 진정하라고요? 태연은 휴대전화를 탁자에 던집니다. 엄마는 아빠를 잊은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이 아빠랑 비슷하다고 자꾸 만나는 거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아빠 죽은 지 겨우 10년밖에 안 됐어요. 태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나도 혼란스러워. 하지만 준호 씨가 정말 아빠 동생이라면 그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엄마가 아빠를 배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연은 가방을 집어듭니다. 어디 가니? 집 나갈 거예요. 엄마 얼굴 보기 싫어요. 태연아.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힙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자신을 떠났습니다. 아들과 연락이 끊긴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미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태연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태연은 받지 않아요.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습니다. 미정은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아니, 먹는 척합니다.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밤이면 남편 준석의 사진 앞에 앉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없습니다. 태연이가 날 배신자로 봐요. 당신을 잊었다고 생각해요. 미정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난 당신을 잊은 적 없어요. 단 하루도.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됩니다. 미정은 답장을 하려다 멈춥니다. 준호를 계속 만나면 태연과의 관계는 더 나빠질 거예요. 하지만 만나지 않으면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여보?
미정은 남편 사진을 꼭 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미정은 황급히 문을 엽니다. 태연아. 하지만 문 앞에 선 사람은 할인이었어요. 어머님. 할인의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들어와, 할인아.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어머님, 태연 오빠한테 들었어요. 할인이 먼저 입을 엽니다. 그래.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를 계속 만나셨다고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할인아,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요? 할인이 미정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어머님은 우리 아버지한테서 돌아가신 남편을 찾으려는 거 아니에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미정은 숨이 막힙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5년 전에 엄마를 잃었어요. 그 이후로 누구도 만나지 않으셨어요. 알아, 준호 씨한테 들었어. 그런 아버지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웃기 시작했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라면요? 어머님이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라면요? 이용이라니. 난 그런 적 없어. 미정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럼 뭐예요? 쌍둥이 동생? 그게 확실해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확실하지도 않은데 아버지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할인이 일어섭니다. 어머님, 제발 우리 아버지한테서 떨어져 주세요. 아버지가 다시 상처받는 건 못 봐요. 할인은 돌아서서 나갑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아들에게 이어 할인에게까지 거부당했어요.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도 혼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준석의 일기장이 들려 있어요. 그는 같은 페이지를 계속 읽고 또 읽습니다. 준호야, 형이 미안하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형? 저 정말 당신 동생이 맞나요? 그는 일기장을 덮고 거울 앞에 섭니다.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왼쪽 눈 밑을 손으로 만져봅니다. 매끈한 피부만 느껴질 뿐이에요. 수술 흔적. 보육원 기록에 나온 그 말이 계속 맴돕니다. 누가 자신의 흔적을 지운 걸까요? 왜 지운 걸까요? 준호는 오래된 상자를 꺼냅니다. 보육원 시절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예요. 낡은 옷가지, 작은 공책, 그리고 사진 한 장. 보육원 마당에서 혼자 찍은 6살 때 사진입니다. 준호는 확대경으로 자신의 어린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왼쪽 눈 밑을 집중해서 봅니다. 사진이 흐릿하지만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도대체 나는 누구지? 그때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할인에게서 온 전화예요. 응, 할인아. 아빠, 지금 어디 있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집에 있는데 왜? 아빠, 박미정 어머님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준호는 잠시 멈칫합니다. 무슨 소리니? 어머님이 아빠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남편 때문에. 할인아, 그게 무슨. 아빠는 모르세요. 어머님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할인이 울먹입니다. 나는 아빠가 또 상처받는 거 못 봐요. 엄마 잃었을 때처럼. 할인아, 제발 그만 만나요. 쌍둥이 형이 어쩌고 하는 것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전화가 끊깁니다. 준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아내의 사진이 놓인 선반으로 다가갑니다.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의 미소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준호는 사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 정말 형을 찾은 걸까? 아니면 그냥 외로웠던 걸까? 눈물이 쏟아집니다.
당신 떠난 뒤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 할인이 때문에 버텼지. 그는 사진을 꼭 안습니다. 근데 미정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숨이 쉬어졌어. 준호는 흐느낍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그는 아내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편 복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할인이 있었어요. 문틈으로 아버지의 무너진 모습을 본 할인. 그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빠. 할인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아버지는 5년 동안 혼자였어요. 웃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박미정을 만난 뒤로 달라졌습니다. 웃었어요. 밥을 제대로 먹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행복해 보였는데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자신이 그 행복을 가로막은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지키는 걸까요? 할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그날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미정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장바구니는 텅 비어 있었어요. 카트를 밀고 가다가 누군가와 부딪힙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준호가 서 있었어요. 어머님, 준호 씨. 두 사람은 얼어붙습니다. 준호의 카트도 거의 비어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의 장바구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냥 지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태연 씨는 연락 안 돼요. 일주일째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준호는 가슴이 아픕니다. 제 탓이에요. 제가 어머님을 만나서.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두 사람은 마트 구석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릅니다. 할인이도 저한테 당신을 만나지 말래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엽니다. 할인이가 나한테도 왔어요. 그랬군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미정이 묻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저는 5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준호가 천천히 말합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하루하루가 그냥 견디는 시간이었어요. 미정은 조용히 듣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을 만나고 형 이야기를 듣고 나서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처음으로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도요. 그녀도 고백합니다. 10년 동안 혼자였어요. 남편 없이 그냥 아들 키우기 위해 버텼어요. 어머님, 근데 준호 씨를 만나고 나서 준석이를 다시 만난 것 같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정은 말을 멈춥니다. 무엇을 고백하려는 걸까요? 준호 씨 자체가 편안했어요. 준석이 때문이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이건 안 되는 감정이에요. 아들은 반대하고 딸도 반대합니다. 게다가 준호가 정말 준석의 동생인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우리 그만 만나는 게 나을까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합니다. 그래야겠죠. 두 사람은 일어섭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미정이 먼저 돌아섭니다. 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준석이 남긴 마지막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미정은 서재에 다시 들어갑니다. 준석의 책상 서랍을 하나씩 다시 뒤집니다. 그때 맨 아래 서랍 밑바닥에서 뭔가 걸립니다. 테이프로 붙여진 작은 봉투. 미정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병원 진료 기록지와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진료 기록지를 펼칩니다. 1975년 9월 12일 서울병원 소아과 환자명 김준호 추정 나이 12세 추정 좌안 하방 흑색점 레이저 제거 수술 보호자 김영숙 보육원 원장 미정의 손이 떨립니다. 이게 뭔가요? 준석이 이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메모지를 펼칩니다. 준석의 필체로 쓰여 있었어요. 1988년 11월 보육원 원장을 만났다. 준호가 입소한 지 한 달 뒤에 점 제거 수술을 시켰다고 했다. 이유는 모른다고 했다. 누가 지시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거짓말 같다. 수술 기록을 복사해 왔다. 이 기록이 준호를 찾는 유일한 단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왜 점을 지웠을까? 누가? 무슨 목적으로? 미정은 숨이 막힙니다. 준석은 동생을 찾으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보육원까지 찾아갔었던 거예요. 하지만 점이 이미 제거된 뒤였고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미정은 진료 기록지를 다시 봅니다. 수술 날짜 1975년 9월 12일. 준호가 보육원에 입소한 지 한 달 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점을 지웠어요. 준호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왜? 누가? 미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더 큰 의문. 지금의 준호는 정말 그 수술을 받은 아이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미정은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준호에게 전화해야 해요. 이 기록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칫합니다. 우리 그만 만나는 게 나을까요? 오늘 자신이 한 말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건 중요한 단서야. 미정은 결국 전화를 겁니다. 그 병원 기록을 본 순간 준호 씨는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미정과 준호는 조용한 공원에서 다시 만납니다. 미정은 봉투를 건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진료 기록지를 꺼내봅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이게 저 이름이 수술? 준호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준석이가 1998년에 보육원을 찾아갔었어요. 당신을 찾으려고요. 미정이 설명합니다. 그때 이 기록을 구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점이 제거된 뒤였고 준호는 기록지를 꼭 쥡니다. 누가 제 점을 지운 거죠? 모르겠어요. 준석이도 몰랐어요. 왜 지운 거죠? 왜 제 정체를 숨긴 거죠? 준호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는 일어나서 공원을 어슬렁거립니다. 나는 평생 형을 찾고 싶었어요. 누군가 날 형한테서 떼어놓은 거예요. 준호가 소리칩니다. 미정은 그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준호 씨, 진정해요. 어떻게 진정해요? 누군가 내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준호는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낍니다. 미정도 눈물을 흘립니다. 한참이 지나고 준호가 말합니다. 어머님, 저 정말 형의 동생이 맞을까요? 수술 기록이 있으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확실하진 않죠? 준호가 미정을 바라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은 같지만 기억은 달라요. 취향도 달라요. 그건 어쩌면 저는 다른 사람일지도 몰라요. 우연히 이름과 생일이 같은. 준호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걸 느낍니다. 아니면 진짜 준호는 따로 있고 그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미정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가능성은 항상 있었으니까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준호가 간절하게 묻습니다. 수술했던 병원을 찾아가 봐요. 당시 의사를 만나면. 미정이 제안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봐요. 두 사람은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태연의 두 번째 폭발은 더 잔인했습니다.
미정은 태연이 일하는 회사 앞에서 기다립니다.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되니까 직접 찾아온 거예요. 퇴근 시간이 되고 태연이 나옵니다. 태연아. 태연은 어머니를 보고 걸음을 멈춥니다. 왜 여기 왔어요? 연락이 안 돼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 필요 없어요. 태연은 돌아서려 합니다. 태연아, 제발 한 번만 들어봐. 미정이 아들의 팔을 잡습니다. 나요. 태연이 뿌리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엄마가 그렇게 외로웠어요? 태연이 차갑게 묻습니다. 뭐, 아빠 없이 사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빠 닮은 사람이면 아무나 좋았어요? 태연아, 그게 무슨. 엄마는 약한 사람이에요. 태연의 말이 칼처럼 꽂힙니다. 10년도 못 참고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아무한테나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태연아. 미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빠는 엄마가 강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겠죠. 태연은 계속 말합니다. 근데 아빠가 틀렸어요. 엄마는 약했어요. 혼자는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해. 그러니까 아빠 닮은 사람만 봐도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만하라고. 미정이 소리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쳐다봅니다. 태연은 한 걸음 물러섭니다. 엄마, 나 엄마 때문에 아빠한테 미안해요. 뭐? 아빠는 평생 엄마만 사랑했는데 엄마는 10년도 못 참았잖아요. 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나는 그런 엄마가 부끄러워요. 태연은 돌아서서 걸어갑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아들의 말이었어요. 약한 사람, 부끄러운 엄마. 미정은 길거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준석의 서재를 다시 뒤집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책장 뒤편에서 오래된 지도가 나옵니다. 서울 지도예요. 지도 위에 빨간 펜으로 여러 곳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서울대공원 마이너스 1975.8 15 잃어버린 날. 사랑의 집 보육원 마이너스 1998.11 방문. 은평사랑병원 마이너스 1998.11 수술 기록 확인.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은평구 불광동 마이너스. 그 옆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1999년 2월. 보육원 원장이 죽기 전에 남긴 말. 준호를 데려간 사람이 이 동네 사람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름도 주소도 몰랐다. 그냥 양복 입은 남자였다고만 했다. 왜 준호를 데려갔을까? 입양? 아니면 다른 이유? 미정은 숨을 죽입니다. 준석은 계속 조사했었어요. 보육원 원장까지 만났었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단서는 끊겼던 거죠. 미정은 지도를 펼쳐놓고 표시된 곳을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동물원에서 잃어버리고, 보육원에 입소하고, 한 달 뒤 점 제거 수술, 그리고 누군가에게 데려가진 것. 준호는 어디로 간 거지? 그리고 더 큰 의문. 지금의 김준호는 정말 그 아이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미정은 휴대전화로 지도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준호 씨, 또 다른 단서를 찾았어요. 내일 만나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병원 기록을 다시 확인하러 간 날,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정과 준호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병원을 찾아갑니다. 1975년에 수술이 진행됐던 바로 그 병원이에요. 하지만 병원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어떡하죠? 미정이 낙담합니다. 그때 건물 관리인이 나타납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이 병원 기록 같은 거 남아 있을까요? 기록은 10년 전에 다 폐기됐어요. 왜요? 준호가 진료 기록지를 보여줍니다. 이 수술 관련해서 알고 싶은 게 있어서요. 관리인은 기록지를 들여다봅니다. 75년도 기록이네. 이건 좀 오래됐는데. 그는 턱을 쓸어내립니다. 아, 근데 이 수술 집도한 의사 선생님은 알아요. 정말요? 네, 은퇴하셨는데 근처에 사세요. 제가 연락처 드릴게요. 미정과 준호는 그 의사를 찾아갑니다. 80대 노인이 된 의사는 기록지를 보고 기억을 더듬습니다. 아, 이 수술. 기억나요. 정말요? 네, 특이한 케이스였거든요. 보육원 아이의 점 제거 수술인데 누가 비용을 댔는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의사가 천천히 말합니다. 원장이 데려왔는데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후원자가요? 네, 이름도 안 밝히고 그냥 돈만 보냈대요. 그래서 이상했죠. 왜 점을 지우라고 한 거죠? 준호가 묻습니다. 그건 저도 몰라요. 다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그 아이가 쌍둥이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쌍둥이요? 네, 원장이 그러더라고요. 형이 있는데 헤어졌다고. 그래서 누가 점을 지워서 구별이 안 되게 하려는 것 같다고. 미정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럼 수술받은 아이가 정말 쌍둥이였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의사가 덧붙입니다. 제가 이상한 걸 하나 더 봤어요. 뭔가요? 그 아이 몸에 다른 흉터도 있었어요. 등 쪽에 화상 자국 같은 게. 준호는 자신의 등을 만져봅니다. 저는 등에 흉터가 없는데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럼 이상한데요. 분명히 봤는데. 순간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준호 씨, 네, 어머님? 혹시 당신이 그 수술받은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등에 화상 흉터가 있는 아이가 수술을 받았다면 그 아이는 당신이 아니에요. 준호는 얼어붙습니다. 그럼 저는, 당신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진짜 준호는 어디 다른 곳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거의 명확해졌어요. 지금의 김준호는 준석의 쌍둥이 동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진짜 준호는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의 김준호는 대체 누구일까요?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멍하니 서 있습니다. 모든 확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럼 나는 누구죠?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집니다. 태연이 아버지의 흔적을 마주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태연은 친구 집에서 며칠을 보낸 뒤 짐을 꾸리기 위해 집에 들어갑니다. 어머니는 피아노 학원에 나가 있었어요. 태연은 자신의 방으로 가다가 아버지 서재 앞을 지나칩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화가 납니다. 어머니가 또 그 방에 들어갔다는 증거였죠. 태연은 서재로 들어갑니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일기장과 사진들, 지도와 메모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다가가 일기장을 집어듭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1995년 3월 2일. 오늘 태연이가 태어났다. 쌍둥이처럼 생긴 아이를 보니 준호 생각이. 태연의 눈이 커집니다. 준호라는 이름을 처음 봅니다. 그는 황급히 페이지를 넘깁니다. 1998년 7월. 태연이가 5살. 이 아이에게 삼촌이 있다는 걸 언제 말해줘야 할까? 2005년 12월. 태연이 초등학교 입학. 준호도 어딘가에서 조카를 보고 있을까? 2010년 1월. 몸이 좋지 않다. 죽기 전에 준호를 찾고 싶다. 태연이에게 미안하다.
아빠가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어서 태연의 손이 격하게 떨립니다. 아버지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 평생 그 동생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사실, 자신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 모든 것이 충격으로 밀려옵니다. 태연은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엽니다. 세 번째 서랍에서 오래된 녹음기가 나옵니다. 손이 떨립니다.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잡음이 흐르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태연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아빠는 평생 동생 준호를 찾지 못했어. 그게 아빠의 가장 큰 후회야. 태연은 숨이 막힙니다. 녹음기를 꼭 쥡니다. 내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아빠 없이도 잘 살 거야. 근데 태연아, 엄마가 너무 혼자 살게 하지 마. 엄마도 사람이야. 외로울 거야. 엄마가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해진다면 그걸 막지 마. 그게 아빠가 바라는 유일한 거야. 녹음이 끝납니다. 태연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립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녹음기를 가슴에 안습니다. 어머니에게 했던 말들이 칼처럼 돌아옵니다. 약한 사람, 부끄러운 엄마, 10년도 못 참았다. 태연은 책상에 이마를 대고 흐느낍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행복을 원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어머니를 지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태연은 일기장을 다시 펼칩니다.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을 읽습니다. 미정아, 나 없이 행복해라. 그게 내가 살아있는 거야. 태연은 소리 내어 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SCN이 22. 태연이 무너진 진짜 이유는 오래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태연은 울음을 멈추고 거실로 나갑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앞에 섭니다. 웃고 있는 아버지, 웃고 있는 어머니, 어린 자신. 태연은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날이 떠오릅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날. 아침에 학교에 갔어요. 중요한 시험이 있었죠. 점심시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위급하다고, 빨리 오라고. 하지만 태연은 시험을 먼저 봤어요. 1시간 뒤에 가면 된다고 생각했죠. 시험을 끝내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말도 듣지 못했어요. 손도 잡지 못했어요. 태연은 10년 동안 그 순간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빨리 갔더라면, 시험을 포기하고 달려갔더라면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죄책감이 태연을 짓눌러 왔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던 건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가 아니었어요. 자신까지 어머니를 잃을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아버지도 잃고 어머니도 잃으면 자신은 완전히 혼자 남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머니를 공격했던 거예요. 어머니를 옆에 붙잡아두기 위해서. 태연은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해요, 아빠.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는 사진을 꼭 안습니다.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요. 아빠 뜻을 몰라서 미안해요. 태연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찾아온 날 미정은 그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미정은 피아노 학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현관문 앞에 누군가 앉아 있어요. 태연입니다. 미정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태연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봅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태연은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습니다. 힘이 없어 보였어요. 미정은 천천히 다가가 아들 옆에 앉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릅니다. 엄마, 아빠 일기 읽었어요.
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녹음도 들었어요. 미정은 아들의 얼굴을 봅니다. 아빠는 엄마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저는 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 엄마한테 너무 잔인했어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줍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태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미정은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괜찮아. 그 한마디에 태연은 무너집니다. 미정은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태연은 어머니 품에서 아이처럼 웁니다. 1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죄책감이, 두려움이, 외로움이 모두 쏟아져 나옵니다. 미정은 아들의 등을 쓰다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줍니다. 한참이 지나고 태연이 몸을 뗍니다.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엄마, 이제 엄마 편이 되어드릴게요. 엄마가 행복하면 돼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고마워, 태연아. 모자는 서로의 손을 꼭 잡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할인이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할인은 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요.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엽니다. 집안이 어둡습니다. 아빠, 대답이 없습니다. 할인은 불을 켜지 않고 거실로 들어갑니다. 소파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빈 술병이 들려 있습니다. 형? 준호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나 정말 내 동생이 맞나? 아니어도 상관없나? 모르겠어. 할인은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미정 씨, 자꾸 생각나. 같이 있으면 편해. 이게 잘못인가? 준호는 테이블 위 안에 사진을 집어듭니다. 여보, 미안해. 나 또 누군가한테 마음이 갔어. 배신하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근데 할인이가 반대해. 당연하지. 내가 이상한 거지. 준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나는 그냥 외롭지 않고 싶었어. 5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 할인이 때문에 버텼지.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이제 다시 살고 싶어졌어. 웃고 싶어. 누군가와 밥 먹고 싶어. 그것도 잘못인가. 준호는 소파에 쓰러집니다. 할인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담요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덮어드립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할인은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제가 아빠를 가둔 거예요. 엄마 없이 살 수 없을까봐 두려워서.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근데 아빠는 이렇게 외로웠구나.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댑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아빠 행복을 막았어요. 할인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생각합니다. 박미정 어머님은 정말 아버지를 이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잘못 본 걸까요? 할인은 결심합니다. 직접 확인해야 해요.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건 할인의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할인은 미정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머님, 저 할인이에요.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태연 오빠도 함께요. 미정은 놀랍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습니다. 알았어, 할인아. 우리 집으로 올래? 네, 감사합니다. 이틀 뒤 네 사람은 미정의 집 거실에 모입니다. 미정과 태연, 준호와 할인. 공기가 무겁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할인이 먼저 입을 엽니다. 어머님, 저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미정은 할인을 바라봅니다. 저 어머님을 오해했어요. 아버지를 이용한다고 생각했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근데 제가 봤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준호는 딸을 놀라서 쳐다봅니다. 아버지는 5년 동안 혼자 사셨어요. 엄마 잃고 나서 웃지도 않으셨어요.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근데 어머님 만나고 나서 달라지셨어요. 웃으셨어요. 밥도 잘 드셨어요. 그녀는 미정을 바라봅니다. 제가 그걸 막았어요. 아버지 행복을 가로막았어요. 미정도 눈물을 흘립니다. 할인아, 어머님, 아버지 옆에 있어 주세요. 제발이요. 할인은 고개를 숙입니다. 태연이 나섭니다. 저도 사과드려야 해요. 그는 어머니를 봅니다. 저도 엄마를 가뒀어요. 아빠 없이 엄마가 누군가를 만나는 게 무서워서. 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근데 아빠는 엄마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어요. 저한테 녹음으로 남겨주셨어요. 준호는 놀라서 태연을 봅니다. 형님이요? 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누군가를 만나 행복해진다면 막지 말라고. 태연은 준호를 바라봅니다. 준호 아저씨, 아니 이제는 준호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희 엄마 옆에 있어 주세요. 엄마를 웃게 해주세요. 방 안이 조용해집니다.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과 할인을 바라봅니다. 준호도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네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마음은 이미 통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네 사람은 다시 거실에 앉습니다. 미정은 준석의 일기장과 자료들을 가져옵니다. 준호 씨, 우리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준석이의 동생인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등에 화상 흉터가 없다는 거. 기억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다는 거. 그는 자료들을 바라봅니다. 진짜 준호는 어딘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몰라요. 태연이 묻습니다. 그럼 준호 씨는 누구세요? 모르겠어요. 준호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저도 쌍둥이 형이 있었다는 기억은 어렴풋이 있어요. 근데 확실하지 않아요. 할인이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아빠가 준석 아저씨의 동생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할인아, 중요한 건 아빠가 행복한 거예요. 태연도 거듭니다. 맞아요. 엄마도 행복하면 돼요. 미정은 준호를 바라봅니다. 준호 씨, 우리 더 이상 찾지 말아요. 진짜 준호가 누군지. 어머님, 당신은 당신이에요. 누구의 대체품이 아니에요. 미정의 말에 준호는 눈물을 흘립니다. 형의 동생이든 아니든 당신은 김준호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준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미정은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어머님 말고 다른 걸로 불러요. 준호는 고개를 들어 미정을 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준석의 묘소를 찾아간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묘소에 갑니다. 미정, 준호, 태연, 할인. 묘비 앞에 꽃을 놓습니다. 미정은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여보, 우리 왔어요. 그녀는 남편의 이름을 쓰다듬습니다. 준호 씨 데리고 왔어요. 당신 동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람. 미정은 미소를 짓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 준호는 미정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형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처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네요. 그는 묘비를 바라봅니다. 제가 정말 당신 동생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준호는 미정을 바라봅니다. 이분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벚꽃잎이 흩날립니다. 태연과 할인도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엄마 놓아드릴게요. 태연이 말합니다. 엄마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아버지가 바라신 대로요. 할인도 인사합니다. 준석 아저씨,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고 벚꽃이 흩날립니다. 마치 준석이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태연과 할인의 결혼식은 1년 뒤에 열렸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친구들, 친척들, 동료들, 그리고 단상에는 4명의 부모가 서 있습니다. 미정과 준호가 나란히 서 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두 분 무슨 사이래? 남편 닮은 사람 만나셨다던데. 쌍둥이였대. 근데 확실한진 모르대. 미정은 그 소리들을 듣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미정은 미소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과 아이들, 그리고 준호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죠. 태연과 할인이 입장합니다. 미정은 아들을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준호는 딸을 봅니다. 그도 눈물을 흘립니다. 식이 진행됩니다. 태연이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건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미정은 아들을 안습니다. 할인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읽습니다. 아빠, 저 때문에 5년 동안 혼자 사셨죠. 이제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준호는 딸을 안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습니다. 신랑 신부, 그리고 양가 부모. 사진사가 말합니다. 자, 웃으세요. 네 사람이 환하게 웃습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됩니다. 1년이 더 지나고 태연과 할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미정과 준호는 병원에 달려갑니다.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봅니다. 작고 빨갛고 소중한 생명. 이름은 뭐로 지었대? 미정이 묻습니다. 석호래요. 준석이랑 준호에서 한 글자씩. 태연이 대답합니다. 미정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형님이 계속 함께 계시네요. 준호가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와 함께요. 미정은 아기를 바라봅니다. 작은 생명 속에 두 남자의 이름이 담겨 있었어요. 상실의 고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할인이 아기를 안고 나옵니다. 어머님, 안아보세요. 미정은 손주를 조심스럽게 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준호 씨도요. 준호도 아기를 안습니다. 아기가 눈을 뜹니다. 준호를 빤히 쳐다봅니다. 형님, 눈을 닮았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합니다. 당신 눈도 닮았어요. 미정도 웃습니다. 진짜 쌍둥이였는지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이 가족, 이 사랑,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이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6개월 뒤 5 식구는 사진관에 갑니다. 미정, 준호, 태연, 할인, 그리고 아기 석호. 자, 다 함께 모여보세요. 사진사가 외칩니다. 5 사람이 나란히 섭니다. 미정과 준호가 가운데 서고 양옆에 태연과 할인이 섭니다. 할인이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웃으세요. 플래시가 터집니다. 사진이 인화됩니다. 미정은 그 사진을 집에 걸어둡니다. 거실벽 준석의 가족사진 옆에 2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립니다. 과거와 현재, 상실과 새로운 시작.
미정은 두 사진을 번갈아 봅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살게 해줘서. 그녀는 준석의 사진에 대고 말합니다. 그리고 준호를 바라봅니다. 당신도 고마워요. 제 곁에 있어줘서. 준호는 미정의 손을 잡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어요. 미정은 문득 생각합니다. 어딘가에 진짜 준호가 있을지도 몰라요. 준석의 진짜 쌍둥이 동생. 그 사람도 지금 어딘가에서 벚꽃을 보고 있을까요? 형을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미정은 더 이상 찾지 않기로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니까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니까요. 미정과 준호는 손을 꼭 잡고 벚꽃을 바라봅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 있으셨다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